2026년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위험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뭐랄까, 이란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목표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트럼프가 좀 더 극적으로 가기를 원해서 지금 이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4번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말고 혹시라도 모르는 새로운 나라하고 또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스톱되느냐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지켜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이슈 볼 거고요. 시장 위험, 제2금융권 위험, 리세션 한계 기업 이거에 침체가 있는지. 근데 시장에는 돈은 충분합니다, 지금. 예, 이제 숏으로 베팅을 하느냐, 아니냐, 그 싸움인 것 같고요. 금리나 미국, 금리 인상 일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나 미국은 조금만 시간이 걸리지, 이번에 이란 전쟁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불붙을 것 같습니다. 전쟁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 나오고 돌파가 없으면 전쟁 재개, 그 다음에 직무정지 가능한 이 이슈도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쪽에서도 별로 용납 못하는 내용,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UFC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영 갈등의 이제 주권 이양 이것도 잡혀 있고, 교황 쪽에서 트럼프 두렵지 않고 이거 반대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쟁 중단 결의안도 5번째 부결이고 사실상 60일 시한 전에 이제 전쟁 중단을 하자는 결의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협상이 되면 주가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고 다시 요동치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DS는 동일하고요. 원달러는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갈 이슈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내려올 겁니다. 우리나라가 원유 확보가 충분히 됐다면 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1,45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 이제 올라갔던 게 이제 전주 대비 좀 내려왔고요. JP 모건은 사무신용 위험은 가장돼 있고 기관들이 비중 확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많으면 이게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AI 중단이고 이게 유출로 인한 우려가 민간 신용의 위험 모니터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신용 위험 해지 본격화하고 위기에 대한 베팅 상품 거래를 개시했다는 거는 딱 뭐랑 비슷하면 2007년도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장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번 고점일 때 30% 현금 다시 확보하는 거 추천해 드린다는 거 정고점 왔으니까 그대로 지금은 이제 진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 대출을 100조 확대를 하는데 조심스럽게 시장이 갑니다. 이 지정학적 균형을 한번 건드렸고요. 이게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추가로 또 전쟁을 하느냐 그걸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재확산 이거 유가가 이제 자극을 했거든요. 그거 있고 AI 주도 주시장 그 조정이 있고 생산성 급증으로 따라서 긍정적인 내용 나오고요. 사모 신용 시장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가드됐다라고 하지만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버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아다리가 잘못 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가 더 커져버리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경기 침체 여부가 중요한 건데 아직은 아니고요. AI 역습에서 중위급 노동자 실업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학대 편성이 가을 이후에 효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먹고 살만해지면 그냥 괜찮아지고 이게 인플레를 자극해요. 그런 부분으로 갈 겁니다. 양자 컴퓨터와 가상화폐 동일한 요소로 갈 거고요. 자금줄을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이게 부정적인 이슈라고 보고 이거에 대한 정부는 분명히 대응책을 낼 겁니다. 그다음 상호금융 이거 있고 수익 모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또 무디스의 애널리스트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래 공포가 있다는 거 이제 좀 계속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호르무즈 봉쇄가 아니라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경기 침체 일어난다. 이게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러시아랑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이런 침체인 상황에서도 돌파가 나올 수 있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7대3 비중으로 올라가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금리가 2.5죠.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2.5고 미국은 3.75고 일본은 0.7입니다. 얘도 올라오고 나면 얘가 2.5로 가지고 갈 만한 근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내 금리나 가능성은 줄어져 있고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IMF 저면 수정 권고를 해서 이게 이제 금리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게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하려고 하고 금리 인상 전망이 호태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란이 협상 거부 안 하고 핵장벽 넘은 거 핵에 대해서는 벌써 협상이 됐는데 다시 깼다가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 있고 네 가지 시나리오 있고 그다음에 이란 침공 규탄 기도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란 전쟁에서 전략적 패배를 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술적 일시 중단에 가까운 위태로운 휴전 그다음에 그림자 전쟁이라니까 레바논 쪽에서 전쟁, 그리고 다른 대리전, 다른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교적 노력도 있을 거고 해상 병세가 지속되느냐 여부인데 일단은 푸른 방향으로 다음 주에 가면은 급등이 돼서 추가로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차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위험장 점검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